2025년 9월 18일 크립토 정보 시간입니다. 펭구 토큰 PENGU가 왜 주목받는지 분배, 언락, 체크 포인트까지 단번에 정리합니다. 이 코인 뭐냐고요? 펭구 PENGU는 유명한 NFT와 캐릭터 퍼지 펭귄의 토큰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솔라나 위에서 움직이는 SPL 토큰이고요. 이 토큰의 역할은 어렵지 않아요. 커뮤니티를 묶고 결제에 쓰이고 캠페인과 보상에 쓰이는 일종의 브랜드 생태계 토큰입니다. 왜 주목받느냐? 세 가지로 끝납니다. 첫째, 대형 리테일 진출입니다. 퍼지 펭귄 장난감이 미국 월마트 3,100개 매장까지 깔리면서 웹3의 이야기가 오프라인으로 넘어왔습니다. 둘째, 토크노믹스입니다. 총 발행량이 88억 곱하기 10은 888억 8천만 개대로 눈에 잘 들어오고 에어드롭 88일 안에 청구해야 하며 안 받으면 소각된다는 간단하지만 강한 규칙을 걸었습니다. 셋째, 국내 원화마켓 다수 상장입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에서 펭구 원화 거래가 가능합니다. 시세는 항상 움직입니다. 예시를 들면 어느 시점에는 유통량 약 628억 개, 시가총액 약 23억 달러대로 보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건 시간대마다 변동되니 실제로는 그때그때 확인하세요. 그리고 핵심 리스크도 기억해야 합니다. 팀, 회사 물량 집중과 언락입니다. 규제 가능성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네트워크 리스크는 늘 존재합니다. 프로젝트 문서에도 위험 고지가 붙어 있어요. 이제부터는 천천히 끝까지 자세히 풀어볼게요. 기본 정보입니다. 먼저 이름부터 토큰명은 PENGU, 한국어로 펭구라고 읽어요. 체인은 솔라나, 표준은 SPL입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웹3의 인기 IP, 퍼지 펭귄의 커뮤니티, 결제 중심 생태계 토큰. 어렵지 않죠? 백서 느낌의 핵심을 아주 간단히 정리합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팬덤, 콘텐츠, 리테일, 세 세계를 온체인 경제로 깔끔하게 연결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해결책은 펭구입니다. 보상, 결제, 캠페인 같은 참여 인센티브를 한 군데로 몰아서 참여가 곧 가치가 되게 하는 거죠. 차별점은 현실 세계의 리테일, 예를 들면 월마트, 이 디지털 세계, 즉 NFT 게임과 이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브랜드가 온라인에서만 도는 게 아니라 손에 잡히는 상품으로도 파고듭니다. 발행과 운영은 미국 델라웨어에 등록된 LSLTTT 홀딩즈사에서 맡습니다. 대표적인 핵심 멤버로는 루카 네츠, CEO, 로렌조 멜렌데즈 사장 겸 CTO 등이 언급돼요. 토큰 생성은 2024년 12월 17일, 그리고 에어드롭은 88일 청구라는 규칙이 붙었습니다. 기술 아키텍처입니다. 너무 어렵게 안 갑니다. 펭구는 솔라나 레이어 1 위에 SPL 토큰이에요. 솔라나는 지분 증명 즉 POS와 역할 증명 같은 시간 개념, 즉 POH, 그리고 BFT 계열 합의를 이용해서 빠른 처리와 짧은 지연 시간을 추구합니다. 이 말의 뜻은 간단해요. 빠르고 싸게 많은 트랜잭션을 처리하려는 체인이라는 거죠. 호환성은 SPL 표준을 따르기 때문에 솔라나 지갑과 디앱, 거래소와 넓게 호환됩니다. 보안과 업그레이드에 대해선 이 점을 기억하세요. 문서상 감사, 오딧 항목이 없음으로 표기된 버전이 있습니다. 즉, 코드 감사 부재가 리스크로 언급돼요. 또 스마트 컨트랙트, 시장, 운영 리스크가 있다는 경고도 따라옵니다. 오라클과 브리지 관련해서는 토큰 자체의 독자 브리지보다 솔라나 생태계의 인프라를 활용한다는 느낌에 가까워요. 노드와 탈중앙성은 솔라나의 검증자 세트를 공유하니 펭구 자체의 검증자 개념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토크노믹스입니다. 숫자는 쉬운 말로 풀어봅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토크노믹스. 최대 발행량부터 박아두죠. 888억 8,888만 8,888 펭구. 맞아요. 8이라는 숫자를 반복해서 브랜딩했어요. 이런 상징성은 대중에게 쉽게 기억되죠. 유통량은 실시간 변동입니다.
예시로 들면 어떤 시점에는 약 628억 개가 유통된 걸로 보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항상 최신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인플레이션과 소각은 이렇게 이해하세요. 최대 공급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에어드롭을 88일 안에 안 받으면 그 물량은 소각됩니다. 이 규칙은 참여를 독려하고 미수령분을 정리해주죠. 다만 가스 수수료를 태워버리는 식의 자동 소각 같은 구조는 핵심 설계가 아닙니다. 분배 비율은 귀에 쏙 들어가게 정리할게요. 퍼지 커뮤니티 약 25.9%, 타 커뮤니티 약 24.12%, 팀 약 17.8%, 유동성 약 12.35%, 회사 약 11.48%, 공익 4%, 확산 4%, 그리고 FTT 보유자 약 0.35% 등으로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커뮤니티 몫이 크다는 점과 팀 회사 몫도 의미 있게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언락 시점은 항상 주목해야 합니다. 스테이킹과 슬래싱. 펭구는 지분증명 네트워크의 검증 토큰이 아니에요. 즉, 검증 실패 시 슬래싱 같은 개념은 핵심이 아닙니다. 대신 커뮤니티 보상, 결제, 참여 인센티브가 주요 유즈 케이스죠. 수요와 공급을 움직이는 힘. 간단합니다. 숍 결제, 커뮤니티 캠페인, 게임 굿즈, 이벤트 같은 브랜드 생태계 참여가 직접적인 수요를 만들어요. 여기에 리테일 확장과 IP 파트너십 같은 외부 뉴스가 기대와 관심을 통해 추가 수요를 촉발합니다. 재무 거버넌스, 돈의 흐름과 의사결정입니다. 시가총액과 FDV입니다. 시총은 그 시점의 가격 곱하기 유통량, FDV는 가격 곱하기 총 발행. 일반적으로 시총이 FDV보다 적습니다. 예시로 어느 시점에는 시총 약 23억 달러대로 보이기도 했죠. 하지만 이 수치는 항상 바뀝니다. 거래소 상장은 접근성과 유동성에 큰 영향을 줍니다. 국내에선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모두 원화마켓 시장이 열려 있어 접근성이 높아요. 해외 거래소 상장도 넓게 퍼져 있습니다. 투자 유치와 금고입니다. 대외 기사 기준으로 수천만 달러 규모의 조달 기록이 언급된 적이 있지만 금고 구성, 현금 흐름 같은 디테일은 공개 문서에서 상세히 잡히지 않을 수 있어요. 문서에는 팀회사 물량 및 언락 리스크를 주의하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즉, 언락 일정이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이죠. 거버넌스 구조는 간단합니다. 토큰 보유자가 직접 투표로 프로토콜을 좌우하는 형태가 아니에요. 즉, 거버넌스 토큰이라기보다는 기업 주도형입니다. 기업이 의사결정을 하고 토큰은 커뮤니티 결제 참여 인센티브라는 유틸리티 역할에 더 가깝습니다. 감사와 버그 바운티입니다. 문서상 감사 없음으로 적힌 버전이 있어요. 이건 곧 코드 운영상 리스크에 민감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따라서 공식 공지를 수시로 보며 피싱과 사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생태계 트랙션 숫자보다 실행력입니다. 펭구의 강점은 코드 커밋 숫자보다 실행력에 있어요. 브랜드, 커머스, 오프라인 리테일입니다. 그리고 체험형 콘텐츠, 퍼지 월드로 확장합니다. 온체인 지표, 예를 들면 활성 지갑, 거래수, 수수료 같은 숫자는 솔라나 전체 환경에 영향을 받는 면도 큽니다. 핵심은 오프라인 접점과 온라인 생태계를 끊임없이 잇는가예요. 파트너십과 인티그레이션은 웹2와 웹3의 교차점이 핵심입니다. 월마트, 타겟 같은 대형 리테일과의 관계가 대표적이죠. 커뮤니티는 NFT 원조 팬덤에 타 커뮤니티 에어드롭으로 외연을 확장합니다. 시장 리스크, 냉정하게 보기입니다. 경쟁 구도부터 볼게요. 직접 경쟁자는 밈, IP 연계 토큰들입니다. 여기서 펭구의 차별점은 실물 유통망과 IP 라이선싱, 즉 오프라인에 실체가 있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그게 가격을 항상 올려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성장 속도가 중요합니다. 유동성과 시장 구조입니다. 국내에 원화마켓 시장이 4곳이나 열려 있고 해외에도 거래소가 많으니 유동성은 상대적으로 풍부합니다.
그만큼 오더북 깊이와 스프레드는 거래소와 시간대에 따라 들쭉날쭉할 수 있어요. 특히 에어드롭, 언락, 상장, 파트너십 뉴스 같은 이벤트 전후에는 거래 대금과 변동성이 커지기 쉽습니다. 규제와 법적 이슈. 관할 지역에 따라 분류와 공시가 다를 수 있어요. 문서에서는 유틸리티 토큰이 아닌 같은 문구가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핵심은 법과 규정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래소 공지와 프로젝트 공시를 수시로 보세요. 보안 이력입니다. 큰 해킹 사건이 특별히 알려진 바가 없을 수 있지만 감사 부재 표기, 스마트 컨트랙트 운영 리스크 경고는 항상 체크해야 합니다. 피싱 링크, 가짜 에어드롭, 가짜 사이트 이런 건 늘 존재합니다. 주요 레드 플래그. 팀, 회사 물량 집중, 그리고 언락 이벤트입니다. 리테일 확장 속도 둔화입니다. 감사 부재입니다. 이 세 가지는 수시로 체크하세요. 업데이트입니다. 로드맵과 현재 위치입니다. 큰 흐름은 이렇습니다. 2024년 12월 TGE 88일 에어드롭 청구, 2025년 상장 확대, 그리고 리테일 게임 커머스 접점 확장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공식 채널을 통해 나옵니다. 최신 가격 스냅샷은 실시간 데이터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예시로 든 시총 약 23억 달러, 유통 약 628억 개는 어디까지나 그때그때의 샘플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변동성을 인정하고 체크리스트를 붙잡는 것입니다. 2025년 관점에서 시나리오를 그려볼까요? 낙관 시나리오입니다. 리테일과 IP 파트너십이 더 커진다. 게임, 굿즈, 결제 등 실사용이 증가한다. 커뮤니티가 활발해지고 수요가 오른다. 기준 시나리오입니다. 성장은 한다. 하지만 완만하다. 언락 이벤트는 일부 소화되고 뉴스에 따라 오르내림이 반복된다. 보수 시나리오입니다. 리테일 성과가 둔화된다. 규제가 강화된다. 언락 시기가 몰리면 공급 압력이 커진다. 그때는 변동성에 특히 조심해야 한다. 국내, 해외 상장 한 번의 호재입니다. 국내 원화마켓은 4곳,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입니다. 모두 원화 팽구 거래가 가능하죠. 해외 거래소도 다수입니다. 접근성은 좋아요. 하지만 상장 폐지나 거래상 변경은 언제든 가능하니 실제 주문 전에는 반드시 거래 화면과 공지를 확인하세요. 결론입니다. 장점, 단점, 체크포인트 요약입니다. 장점입니다. 첫째, 웹3에서 현실 리테일까지 이어지는 브랜드 파워입니다. 둘째, 88일 청구 및 청구 소각 같은 분배 설계가 대중의 참여를 끌어내기 쉽습니다. 셋째, 국내 4대 원화마켓 상장으로 진입장벽이 낮다는 점입니다. 단점 리스크입니다. 첫째, 팀 회사 물량과 언락입니다. 특정 시점에 공급 압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 부재 표기입니다. 코드 운영 리스크에 민감합니다. 셋째, 규제입니다. 관할에 따라 분류 판매 제한이 바뀔 수 있어요. 체크포인트, 실전 점검표입니다. 하나, 언락 캘린더입니다. 팀 회사 커뮤니티 물량 흐름을 달력처럼 보세요. 둘, 리테일, 브랜드 확장 속도입니다. 매장 수, 신규 리테일러, 재고 회전 같은 현실 지표를 보세요. 셋, 실사용 업데이트입니다. 퍼치숍 결제, 게임 이벤트 콜라보 소식을 추적하세요. 넷, 유동성 스프레드입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오더북을 비교하고 이벤트 전후 스프레드를 체크하세요. 다섯, 보안 공지입니다. 솔라나 네트워크 이슈, 토큰 컨트랙트 알림, 피싱 경보를 상시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영상은 정보 제공입니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손절, 익절 규칙, 스스로 정해두세요. 그리고 언락 일정과 공식 공지를 습관처럼 확인하세요. 그게 밈과 브랜드의 파도를 타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기회는 분명하지만 리스크도 분명합니다. 기준을 세우고 숫자로 확인하고 분할로 대응하세요.
오늘도 안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가격이 아니라 기본기로 투자하세요. 지금 구독하고 인베스트 베터, 라이브 베터. 이 내용을 마음으로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머니픽 코리아 굿뉴스 GNTV입니다. 세상의 모든 투자자들의 성투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